전 세계 식품들이 경쟁하고 지구를 이동해 온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15일에서 40일간 오도록 하려면 이것은 성장 억제제인 일종의 제초제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농약 살포가 절정을 이루는 계절은 봄과 여름 사이. 이때가 되면 ma을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진다. No son solamente plaguicidas, son todos los químicos en general. Empiezan con los mata maleza para sacar toda la mala hierba, después con el enraizante para que la planta haga raíces, después las hormonas para que crezca, después los plaguicidas, fungicidas y pesticidas para eliminar todas las pestes. Y eso no es algo necesario, pero lo hacen justamente para curar el proceso de la uva. 이 제초제를 쓰지 않는 게 바로 친환경 농법이에요. 그래서 제초제를 이제 쓰지 않다 보면 문제는 뭐냐?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라겠죠. 예? 농사 이렇게 텃밭 같은 거 해보면 풀 뭐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리 농법을 하면 제초의 효과가 약 한 85% 정도 됩니다. 쌀을 예로 들어보면 모내기를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논이잖아요. 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논에 모내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흙탕물을 만들어서 햇빛이 들어오는 걸 차단해 버립니다.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어서. 예.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오리 농법이에요. 우렁이 농법을 하면 제초의 효과가 제초제를 뿌린 거에 약 한 95% 정도 됩니다. 모내기를 막 해요. 그리고 우렁이를 이렇게 풉니다. 근데 이 우렁이는 풀을 뜯어요. 모는 그대로 놔두고. 이 물 속에서 이제 풀들이 자라 나오잖아요. 이거를 뜯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초 효과를 보고 하는 게 바로 우렁이 농법을 이용한 쌀 재배법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자, 오늘 제가 올해까지, 작년까지 여기다 농약도 하고, 비료도 하고, 뭐 제초제도 뿌리고 해서 생산을 했어요. 근데 올해 딱 돼서, 야, 나도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해봐야 되겠어. 응? 수익도 올리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나도 친환경 농업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기 논에다가 딱 갈아엎고, 모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약하지 않고, 비료도 안 하고, 가꾸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생산한 쌀, 친환경 인증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요? 아니 그게 기간이 있어요. 땅을 바로 그거를 친환경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유예 기간이 4년인가 5년이거든요. 친환경 그 땅을 만드는 기간이 화를 만드는 기간이 걸리는 기간이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다 어디서 들으세요?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사를 막 짓는데 내 옆에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그러면 이 논은 죽었다 깨나도 인증을 못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20대, 30대는 팔팔하지만 이게 계속 기관을 쓰다 보면 어디 한 군데 고장나고 병원에 다니고 혈압약 먹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작물도 똑같습니다. 과수는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병충해에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기가 가장 힘든 게 과수 부분이에요. 친환경 인증은 농사를 짓는, 만약에 제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부. 그래서 제가 5년째 되는 해 친환경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사정상 이 땅에서 팔고 이 땅에 와서 다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이거 제가 생산하는 거잖아요. 이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인증 붙을 것 같습니까? 친환경 인증은 사람에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해주는 겁니다. 이 땅에. 인증 절차를 보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충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건데 얼마나 엄격하냐면 우선은 자기가 이 농사를 짓기 위해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논이 있잖아요. 자기 쌀 농사를 예를 들면 자기 논 근처 반경 6m 안에 일반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논이 있으면 그 논은 아무리 친환경을 해도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농약은 살포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에 이렇게 날려서 옆으로 가요. 그런 거를 가서 채취하잖아요. 이게 인증을 한 번 줬다 그래서 거기 끝나냐? 절대 아닙니다. 가서 채취합니다. 다 채취를 해보고 그 채취도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은 생각하실 때 야 가면 농부가 여기서 요만큼 가져가시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이 농부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거 없이 체류자가 그냥 갑니다. 가서 이 땅에 인증을 줬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뽑아서 가져옵니다. 딱 해보고 농약 성분 검출 그럼 바로 취소입니다. 근데 한 번 인증을 받은 사람이 취소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3년 이내에 이 사람은 친환경 인증 신청을 자격이 아예 없어지고 버려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시대에서는 그냥 부정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머릿속에 주판을 튕기죠. 자, 내가 이걸 부정으로 유통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한 번 걸려서 3천만 원을 내는 게 크냐 적냐를 따집니다. 근데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농가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부정 인정해서 유통하는 것이 나한테는 완전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그게 훨씬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증기관이 부정 인증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농가는 한 군데에서만 인증을 해줬고 초반에는 지금은 인증기관이 늘어나서 그렇지만 초반에는 인증기관이 공무원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정 인증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증기관이 늘어나고 그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가뿐만 아니라 인증을 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처벌 규정을 하고 강화를 해야지 않는 한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올해 2월에 나온 게 이 관리대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인증기관 운영자들을 교육을 하고 뭐 인증농가에 원래는 인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친환경 인증을 제가 올해 받았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것 같습니까? 위에 그 인증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있다가 내가 다시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돼요. 심사를 해서. 예.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농업을 하시는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인증을 받아놨는데 2년밖에 안 해주면 다시 또 인증 절차가 좀 불편하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이 그걸 채취해가지고 재료 채취해서 이거 가서 이것도 행정 서류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다 막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겪지 않으면 이런 그 부정인증이라는 걸 막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양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 친환경 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하고 비교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어떤 영양소가 많고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일 것 같습니까? 일반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라고 그랬죠? 12%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질문이 오냐면 자, 그럼 네가 말하는 그 친환경 농산물은 먹어도 되고 일반 간행 농법으로 하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친환경 농사 짓기 전에 간행 농법으로 지은 거 다 먹고 살았는데 뭐 우리 고장나거나 그랬어요? 그러진 않지. 근데 문제는 친환경 농법을 막 이렇게 농사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친환경 급식을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화학 농약이나 비료를 쓰다 보면 토양이 산성화된다 그러죠. 토양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지력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관행농법을 계속 하다 보면 문제는 지금 현 세대, 우리 세대가 쓰고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때는 괜찮은 땅을 받았는데
우리 후손한테는 딱딱하고 산성화된 땅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세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산성화되고 이 토양의 지력이 떨어지는 이런 농법을 계속할 게 아니라 자연 순환적인 농법, 친환경 농법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자라는 게 결론이에요. 학교 급식 자체가 친환경 급식으로 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학교가 전부 다 친환경 급식을 한다.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안 돼요. 그만큼 대줄 게 없어요, 물건이. 근데 될 수 있으면 학교 급식에 친환경 급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저희야 이제 이미 살아온 세대가 있지만 이 미래 세대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우선은 몸이 힘들고 몸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제정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